네, 김중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이제 본격적으로 한 연휴가 시작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은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길이 엄청 막혔습니다. 외곽으로 놀러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늘 주가는 조금 하락세를 보이면서 30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은 잠깐 보고요. 그런 다음에 종목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 댓글을 보니까 계속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분석도 좋지만, 근데 매수 관점에서 쳐다볼 만한 그런 종목을 좀 소개해달라. 아니면은, 어, 여러분들 그 댓글로 올려주시는 종목 중에서 다 같이 보고 다 괜찮아 보이는 종목만 골라가지고 좀 분석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차제 계속 여러분들의 알려주는 그 종목만 수동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그죠? 제가 보기에 이런 종목은 어떠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몇몇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뭐 소개해드린다 그러니까 무슨 추천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뭐 보수적으로 말해가지고 뭐 관심주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종목은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정도의 입장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는 게 고맙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오늘 하락세가 나타나고 30포인트 정도 하락은 하였습니다만은 지표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 RSI가 뭐 매도 신호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점에서 RSI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오늘 RSI가 마감 기준으로 해가지고 70 근처까지 내려간 상태이다 보니까, 예컨대 다음 주 월요일은 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장이 개장되었을 때 예컨대 지수가 조금만 더 내려온다면 아마도 그 RSI가 아마 매도 신호로 바뀌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파동으로 봐서 다섯 번째 파동을 우리가 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섯 번째 파동에 가로 1번, 가로 2번, 그 다음에 지금이 가로 3번 중에 어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가로 3번 파동을 역시 세분하면은 가로 3번 파동이 예컨대 1번이고 2번이고 뭐 3위 정도 안 될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컨대 만약에 가정입니다만은 화요일 날 주가가 더 빠져가지고 RSI가 매도 신호가 나타나면은 다시 그 가로 3번 안에, 요 가로 3번 안에, 그죠? 가로 3번 안에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그리고 세 번째 파동이 끝나고 이제 가로 4번 안에 네 번째 파동이 시작되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로 4가 아니고, 그죠? 가로 3 안에, 3번 파동, 상승 파동 안에, 뭡니까? 그 중간에 조정이 되는 그런 정도의 소규모의 조정이라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있더라도 그다지 조정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차제 약간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뭐를 살까요? 라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는 판에 얼핏 눈에 떠있는 게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보여드릴 게, 예컨대 호텔 신라 이런 게 눈에 띄었습니다. 호텔 신라. 물론 그동안에 호텔 신라 뭐 한때는 10만 원 이상 가기도 하였습니다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실적도 나빠지고 중국이나 뭐 일본에서 관광객도 들어오지도 않고 면세점은 죽을 쓰고 있고 뭐 그러면서 상당히 그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요. 이따가 3월 달에 이제 전부 다 반등하면서 이 주식도 조금 반등하긴 하였습니다만은 역시 일목균형표의 위에 구름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최근 들어서 어제 그저께 사흘 사이에 다시 구름 위로 올라서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단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에 뭐 5G도 오르고 또 뭐 그 바이오도 오르고 인터넷 게임도 오르고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랐기 때문에 이제 뭔가 또 싼 거 없나라고 시장에서 이것저것 살펴볼 만한 타임인데, 물론 아직까지 코로나 완치되지도 않았고 백신도 개발되지도 않았고 당장 이놈의 마스크 언제 벗고 나갈지도 모르겠고 해외여행 언제 자유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주식이야 기대감을 가지고 향후
현실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꿈을 먹고 산다고 생각한다면, 더구나 주가 수준이 다른 종목은 많이 올랐으나 이런 저희 관광 관련주들은 그동안에 많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소위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도 올라갈 매력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들어서 YG나 또는 SM이나 또는 JYP 같은 그런 엔터주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유가 뭡니까? 이때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점점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엔터주들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여행 관련주들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목균등표상으로 봐서 구름 위로 올라섰으니까 그것도 기대감을 볼 수 있는 덕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구름이라는 게 소위 뭡니까? 그 뭐죠? 제가 맨날 쓰는 말로 세멘 공구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름을 넘어섰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재수 없으면은 구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런 꼴을 당하는 거죠. 여기 보이십니까? 이런 꼴 아니면은 예컨대 이런 꼴을 당하니까 예컨대 구름 위에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라고 관심을 보이시되 행여나 예컨대 매수했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즉각적으로 던져야 되는 소위 포기해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 재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구름이 두터운 종목보다는 구름이 얇은 종목을 구름 위에서 매수하면, 근데 구름이 얇을 때는 여기서 매수했다가 틀렸을 때 여기서 매도하더라도 매수와 매도 사이에 매수한 가격과 손절한 가격 사이의 데미지가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 피해를 줄이면서 소위 리스크는 줄이면서 근데 올라갈 경우에 리워드는 높아지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행 관련주로서 눈에 띄는 게 모두 투어와 같은 종목도 비슷한 그래프를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호텔신라처럼 구름 밑으로 내려가서 헤매다가 살짝 올라와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서 계속 아둔한 암담한 세월을 지내다가 최근 들어서 구름 위로 빡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다만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수염이 달려 있고요. 그죠? 위쪽에 수염이 달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수염을 벗기는데 다소간 좀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당장 구름을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이 매물이 소화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당장의 매수 관점보다는 물론 예컨대 내일이라도 급등해 버리면은 오히려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아마도 비질비질하면서 조정을 보이면서 서서히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예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랑풍선도 비슷한 그림인데 노랑풍선도 옆으로 가다가 며칠 전에 사흘 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급등했다가 이틀 동안 조정을 받고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모더투어나 또는 호텔신라처럼 횡보하다가 구름을 뚫으면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미리 호텔신라나 모더투어의 미래를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소개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름 위에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 리스트에다 넣어 놓으시고요. 근데 구름 위로 넘어가면 바로 날아가기보다는 통상 구름 근처까지 오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근데 매수의 타겟을 당장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밑으로 내려올 때를 기다려 가지고 매수하시되 근데 구름 위에 있을 때만 매수해야 됩니다.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매수 관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름 위에 있을 때 매수했다가 근데 14,000원 언저리에서 매수했다가 만약에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13,000원 정도에서 즉각적으로 팔고 포기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재빠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종목에다가 몰빵하는 것은 위험하겠죠. 구름 위로 항상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행 관련주 몇몇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테마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눈에 띄는 종목으로 보여지는 게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실적 좋다고 해서 현대차가 날아가다 보니까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의 그 수출을 그죠? 담당하는 또는 현대그룹의 현대차 그룹의 물류 담당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차트가 구름 위로 올라간 다음에 내려와서 구름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구름의 지지를 받는 계속 두세 차례 구름의 지지를 받는 이런 탄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길다란 장대 양선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차트가 예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RSI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아마도 내일 주가가 올라간다면 RSI가 다시 70일 올라가면서 단기적으로 매수 신호를 나타낼 걸로 예상되니까 현대글로비스 역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다가 한번 잘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CC입니다. KCC. 자, KCC.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종목들은 나름대로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먼저 종목부터 먼저 쓱 보고 나서 말씀드릴까요? 자, 이거 KCC고요. 이게 LF입니다. LF. LG, 옛날에 LG 패션, 그죠? 패션, LG 패션, LF. 그 다음에 이거는, KCC, 그 다음에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 그린 락앤락입니다. 락앤락. 자, 이 거래량 별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락앤락. 그 다음에 네이처셀은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근데 락앤락, 그리고 KCC, 그리고 LF, 그리고 현대 이 세 종목은요. 이 세 종목은 일반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그 차트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니까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구름대가 두텁습니까, 얇습니까? 구름이 얇죠. 그죠? 어제 제가 그 종목에서 삼성생명을 설명하면서 예컨대 구름이 옆으로 길게 가로구름으로 이어지면서 구름에 얇고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가끔 급등하는 재수가 좋으면은 급등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래서 LF 그동안에 시장에서 다소간 소외되면서 주가는 옆으로 횡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름대가 옆으로 기는 이런 횡구름이 나타냈으니까 재수가 좋으면 물론 당연입니다. 재수가 좋으면은 혹시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물론 여기에다가 몰빵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요.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 그동안에 주가가 덜 올랐다는 측면에서 LF 관심을 가질만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KCC도 마찬가지입니다. KCC 같은 경우에도 아까 LF보다 더 하죠. 그죠? 그야말로 지루하고도 답답한 흐름이 한동안 이어졌는데 올라가려 그러면 구름에 맞고 올라가려면 구름에 맞고 올라가려면 구름에 맡기고 그야말로 먹구름 밑에서 그늘 속에서 정말 질고기의 나날을 보내다가 드디어 대명천지 햇살이 비치는 따뜻한 양달로 올라서는 양지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최근 사흘 사이에 나타났죠. 그래서 단순하고 무식하게 구름 위는 상승세, 구름 아래쪽은 하락세라고 이야기한다면 근데 KCC 같은 경우에도 구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 이제까지의 은둔 속에서 응달 속에서 그늘 속에서 지내던 세월의 끝나고 이제는 상승을 예상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락앤락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락앤락은 그림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역시 구름의 두께가 그다지 두텁지 않다 보니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구름 위에서 매수했다가 혹시라도 틀리면은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갈 때 바로 손절하고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데미지를 적게 하면서 상당히 소위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의 기대감을 높이게 하는 소위 확률적으로 승산이 좀 있어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말씀드렸듯이 구름도 얇고요. 구름이 올라간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예컨대 현대글로비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컨대 우리가 만약에 현대글로비스를 이때쯤 봤다면 그죠? 이때쯤 봤다면 괜찮네 구름이 올라갔네라고 그렇게 우리가 봤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장 그렇게 올라간 다음에 현대글로비스가 기대한 대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구름이 있으면서 구름의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확률적으로 봐서 다시 구름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구름 위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한다면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LF 역시 마찬가지로 구름 위로 올라갔으니까 일단 구름 위에서 매수하고 혹시라도 구름 밑으로 바로 내려가 버리면은 바로 매도하는 손절하고 도망치는 이런 짧게 보고 예컨대 재수가 좋아서 구름 위로 해서 날아가 버리면은 정말 즐거운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 그 다음에 아까 뭐 했죠? KCC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그죠?
올라가는 상태이다 보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손절, 그게 아니면은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즐겁게 기다리는 쪽으로 보여집니다. 이 KCC나 또는 아까 또 락앤락 똑같은 입장입니다. 락앤락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차피 형보하다가 구름 위로 올라갔다가 구름이 지지를 받다가 구름 밑에 있다가 지금 구름 위로 다시 올라가려고 말라고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역시 데미지는 작을 것 같다. 리스크는 적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다 말씀드린 건데 락앤락이나 또는 뭡니까 LF나 또는 KCC나 한결같이 파동을 매기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옆으로 형보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거는 파동으로 매기서 몇 분 파동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관심주에 넣어 보시고 한번 보세요. 그냥 재미삼아 그러면 근데 사지 않고 관심사 관심서 넣어놓고 구름 위로 넘어섰을 때 이놈의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찰하신다면 아하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그 이후에 주가의 추세가 어떻게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호텔 신라, 그죠? 모두 투어 이런 종목들 뭡니까? 여행 관련 종목들 그리고 LF, 그죠? 그 다음에 KCC, 락앤락 같은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와 관련해가지고 차트가 위로 우상향해 보이고 구름 위에 있으니까 괜찮아 보인다라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처셀 마찬가지로 구름 밑에서 헤매고 있다가 이제 구름 위로 싹 올라갔으니까 그죠? 구름 위로 싹 올라갔으니까 역시 이 종목도 이제는 괴로운 구름 밑에 있는 소위 하락세에서 행보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조금 더 올라갈 만한 채비 시동을 걸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져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면 앞으로 나름대로 그 종목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어차피 연휴이다 보니까 그죠? 비교적 저도 시간이 좀 남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올려준 댓글을 보면서 종목을 골라서 보여드릴 틈날 때마다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만은 어떤 분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봐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도저히 뭐 소개해봤자 별거 없다라는 종목은 빼고요. 다 같이 보면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아니면 매수의 관점을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지는 뭐 조정이 예상되지만 아직은 괜찮은 홀딩 하더라도 괜찮은 종목이다 등등으로 그러니까 빠져날 종목보다는 그죠? 빠져날 종목보다는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매수의 관점으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골라서 되도록이면은 하나라도 여러분들 보아서 그래도 뭔가 본인에 대해서 그 도움이 되는 종목을 분석해 드려야지 다른 사람 종목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떨어지는데 어떡할까요 하고 징징 우는 종목들 여러분들 봐봤자 그죠? 별로 도움이 안 될 테니까 그런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따로 근데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뭐 징징거리는 종목들 따로 특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종목의 분석을 조금씩 이제 바꾸려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혹시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기탄 없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